내 아들이 죽어가던 병실에 있을 때 넌 어디 있었니? 어머니, 제가 미쳤었어요.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넌 내 아들을 버렸고 보험금만 노렸지? 아들이 병원에서 죽어가던 순간 며느리는 다른 남자와 웃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버리고 돈을 택한 며느리의 최후.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황혼의 담장 너머에서는 앞으로도 삶의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진짜 인생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무료이며 당신의 작은 클릭이 어떤 어르신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진짜 삶의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병원의 차가운 복도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구두 굽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창밖에는 잿빛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고 복도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나의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정우야,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무사해야 해.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정숙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아드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의사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지만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멀고 흐릿하게 들려왔습니다. 김정우 씨 폐암입니다. 암세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우 씨 부인분께는 아까 오전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폐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건강하던 내 아들이 어느 날 계속되는 피로감과 체중 감량으로 병원에 검사를 받아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하였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쓰러졌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 입원을 결정했고 건강하던 아들이었기에 며칠이면 퇴원하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암이라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정우가 암이라니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님, 지금부터는 심리적 준비도 필요하십니다. 간호가 필요할 테니 보호자분이 꼭 상주해 주셔야 합니다. 심리적 준비? 그게 무슨 말인 건지. 내가 뭘 준비해야 한다는 거지. 눈앞이 흐려지고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정우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이쳤지만 그 빛도 차가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나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조차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의사 선생님께 들었지? 걱정 마. 내가 잘 버티고 치료 잘 받으면 우리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어. 엄마, 나 이렇게 갑자기 내가 암이라니. 내 인생 이제 끝난 걸까? 아들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고 힘이 없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어린 시절의 정우가 겹쳐 보였습니다. 열이 나면 내 무릎에 기대어 울던 그 아이. 너무 착했던 우리 아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하늘도 무심했습니다. 끝나다니? 무슨 소리야. 의사 선생님도 최선을 다할 거라고 하셨어.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라. 아들 앞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인생이 정말로 끝나버릴까봐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우선 병실을 빠져나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정우 이야기 의사한테 들었다며. 오늘은 퇴근하고 병원에 좀 와줄 수 있겠니? 며느리는 그래도 정우가 정밀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퇴근하고 잠깐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러나 검사 이후로 회사 일이 바쁘다며 며칠째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아까 정우 씨한테 문자 보냈는데 괜찮다고 하던데요. 일 마무리 되는 대로 가볼게요. 괜찮다고? 정우가 정말 괜찮다고 말한 걸까? 아니면 지혜가 그냥 핑계를 대는 걸까? 괜찮다니. 내 남편이 지금 폐암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잖아. 지혜야,
오늘은 병원에 들러. 남편이 암이라는데 너무한 거 아니니? 알겠어요. 근데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머리가 복잡해서 조만간 갈게요. 며느리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내 아들은 점점 약해져 가는데 곁을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걸까? 아들을 생각하니 울컥했습니다. 어두운 병실 창밖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정우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왜 오지 않는 걸까? 정우가 가장 필요할 때인데. 나는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는 계속 울렸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지혜야, 제발. 내 남편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며칠이 지나도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속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들을 간병인에게 부탁하고 집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안에 있니? 제발 문 좀 열어. 그러나 안에 아무도 없는 듯이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이 꼭 차가운 벽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지혜가 정우를 외면하려는 걸까?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정우가 누워있는 병실 문 앞에서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정우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 말해야 할까? 정우야, 엄마 다녀왔어. 자다 깼구나. 문을 열자 정우는 창밖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더욱 창백했고 눈은 무기력하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나 자는 사이에 지혜 왔었어? 그 물음에 내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지혜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응, 왔었지. 일이 많아서 잠깐 갔어. 그렇구나. 지혜도 힘들겠지. 정우는 내 거짓말을 믿어주었습니다. 그의 눈은 슬프게 감겼고 얇은 숨소리만 방 안을 메웠습니다. 그래, 지혜도 힘들 거야. 그러니 우리 둘이 잘 버텨보자. 다음 날 아침 나는 의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김정우 씨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도 수치가 떨어질 수 있어. 당분간 통원 치료는 힘들고 계속 입원하신 상태에서 진료 보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하는 동안 전문 간병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말에 내 손이 떨렸습니다. 간병인? 입원을 오래 해야 한다면 병원비도 많이 나올 텐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성치 않은 몸으로 병실에서 쪽잠 자며 아들을 간병하는 것은 꽤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간병 서비스를 신청하였지만 상황이 언제라도 악화될까 싶어 늘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더욱이 며느리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 아들을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 할 겁니다. 우리 정우 혼자 둘 수 없어요.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 보호자도 지치면 돌볼 수 없게 됩니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내 몸은 이미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정우를 지켜줄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거나 곧 전화하겠다는 짧은 문자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혜야, 정우 상태가 더 나빠졌어. 의사 선생님이 퇴원은 어렵다고 하셔. 이렇게 한 번도 안 올 거야? 어머니, 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정우 씨한테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전해주세요. 넌 어떻게 네 생각만 하니? 잠깐이라도 올 수 있잖아. 내 남편이 지금 가장 힘들 때잖아. 지혜야, 제발 와줘. 정우가 몸이 약해지니 마음도 약해졌는지 밤마다 너를 찾아. 알겠어요. 근데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제 생활이 있으니까요. 며느리의 말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매일 밤 아들은 잠결에 며느리의 이름을 중얼거렸지만 정작 며느리는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며느리는 정우에게 전화 한 통 없었고 오지 않았습니다. 왜 오지 않는 걸까?
언젠가 정우에게 살짝 떠보는 듯이 부부 사이를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로는 아프기 전까지는 둘 사이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가 연락도 안 되고 오지 않는 것을 궁금해하는 눈치였지만 갑작스런 암 진단으로 마음이 많이 약해져 길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는 계속 울렸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지혜야, 제발 내 남편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정우는 꿈을 꾸는 건지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어디 있어? 정우야, 지혜는 없어.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너를 지켜줄 거야. 뒤척이며 괴로워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은 무심히도 흘렀습니다. 정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그의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야위어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지만 나는 그의 곁을 지켜주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우야, 조금만 더 버텨. 엄마를 위해서 좀 더 버텨줘. 엄마가 널 지킬 거야. 엄마 혹시 지혜는 언제 온다고 연락 왔었어? 조금만 기다려. 지혜도 바쁜가 봐. 곧 올 거야. 걱정 마. 거짓말하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지혜는 왜 오지 않는 걸까? 아니,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기 싫은 걸까? 견딜 수 없이 궁금한 마음에 다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창문은 어두웠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불안이 뒤엉켰습니다. 정우의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희미한 미소로 나를 맞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점점 더 얇아졌습니다. 엄마, 지혜 만났어? 그 물음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났어.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되었대. 그래서 한동안 또 많이 바쁠 거라고. 그렇구나, 바쁘다더니 많이 바쁜가 보네. 정우는 내 거짓말을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나는 내 집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호 오빠, 여기 이 빵집이 진짜 맛있는 집이야. 먹고 갈까? 지혜 네가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나는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병원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급히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정우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넌 여기서 이러고 있어? 지혜야, 누구야? 어머니,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정우 씨는 이제 끝났잖아요. 뭐? 끝났다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머니, 저 누구 병간호 같은 거 못하는 성격이에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며느리의 말에 그동안 버텨왔던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내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자와 새로운 인생을 찾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나는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지혜 혹시 만났어? 요즘은 문자 보내도 답변도 없네. 응, 만났는데 또 회사 간다더라.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 그래도 곧 올 거야. 지혜가 너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했어. 아픈 아들에게 상처 줄 수 없어 눈물을 꾹 참고 거짓말하였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상의 드릴 게 있어요. 어차피 지난번에 이미 보셨고, 제 의사는 어느 정도 전달된 거로 생각할게요. 그리고 정우 씨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요. 암보험금이랑 정우 씨 명의로 된 아파트 미리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아픈 사람 데리고 급하게 이혼 절차 밟기는 좀 무리가 있고, 우리 결혼 생활도 좀 했고, 돈 나눌 권리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도 제 미래를 생각해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끊어!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돈을 얻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아들에게는 절대 티 낼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아침 햇살이 병실 창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호흡은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조금만 더 힘내. 엄마가 너를 위해 뭐든 다 할 거야. 의사는 말했습니다. 정우의 상태가 기적적으로 호전되고 있다고. 나는 그 이야기에 더 힘을 내서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식사 시간을 놓치지 않고 죽을 떠서 먹였습니다.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매일 이렇게 안 해도 돼. 엄마, 쉬어. 아니야. 엄마는 너 돌보는 게 제일 행복해. 내가 다시 웃는 모습만 보면 돼. 정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나는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엔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그녀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병세가 호전될수록 며느리의 부재는 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가끔 며느리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거짓된 미소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 상황을 모른 척하고 싶은 건지 내 앞에서 모르는 척 연기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서로 거짓된 마음을 숨기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지혜도 바쁘대. 곧 올 거야. 그치? 많이 바쁘다지? 내 속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디선가 웃고 있을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라 화도 났지만 꼭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며느리의 다른 남자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카페에서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민호 오빠, 우리 이거 먹고 영화 보러 갈까? 그럴까? 요즘은 뭐가 재밌으려나? 나는 문 밖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웃음, 손짓, 속삭임. 며느리가 그 남자의 어깨에 기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지만 참고 이겨내야 했습니다. 지금은 아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은 조금만 참자. 다행히도 아들의 상태는 점점 더 호전되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앉을 수 있었고 희미하지만 미소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 정우야. 잘하고 있어.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아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고 목소리 또한 점점 더 힘차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병실에서 정우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휴대폰으로 며느리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전화 안 받으셔서 문자로 남겨요. 그때 말씀드렸던 보험금이랑 아파트 정리하는 문제로 연락드렸어요. 정우가 옆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그 문자를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을 떨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보험금이랑 아파트.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정우야, 진정해. 이건 말이야. 지혜가 날 버린 거야? 나 죽기만을 기다리며 보험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은 충격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거짓말했어? 지혜가 온다고, 날 기다린다고. 정우야, 엄마는 네가 무너질까 봐. 너무 아플까 봐. 나는 아들의 손을 붙잡았지만 아들은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난 왜 살아야 하는 거야? 정우야. 넌 엄마의 전부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어. 엄마가 널 지킬 거야. 그날 밤 정우는 침대에서 고개를 돌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한없이 흐느꼈습니다. 정우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희미하게 숨을 내쉬는 그의 얼굴을 보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지혜. 며느리는 정우의 아내로서의 책임을 버렸습니다. 오히려 정우의 죽음을 기다리며 돈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내 아들을,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는 싸울 것입니다. 정우야, 엄마가 널 지킬 거야. 엄마가 지혜한테 당하지 않아. 나는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가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낮고 차분한 걸음, 그러나 내 마음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욕심, 배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들이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아들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문의드리려 합니다. 저는 아들 김정우의 보호자인데요. 네, 고객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보호자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원의 질문에 차분히 답하며 나는 정우의 보험 정보와 수익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수익자는 배우자 강지혜 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익자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인 저로 변경 가능할까요? 네, 보호자 동의와 환자의 서명, 그리고 몇 가지 서류가 있으면 가능하십니다. 나는 바로 병원 간호사에게 부탁해 정우의 상태를 확인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보험사에 팩스로 서류를 보내며 내 손이 떨렸습니다. 강지혜, 네가 원하는 돈 이제 절대 네 손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보험만으로는 며느리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느리의 욕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사이 그의 아파트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위독해서요. 명의를 제 이름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남편분의 인감 외에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감은 여기 있고 서류는 준비해 올게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남편이 지금 병원에 있어서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그러나 며느리의 계획은 허사가 되었습니다. 이미 나는 아들의 모든 자산을 아들과 상의한 후 내 명의로 변경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 명의라고요? 네, 지난주에 이미 명예 이전이 완료되어 있네요. 현재 소유자는 김정숙 씨로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의 상태는 점점 더 좋아져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햇살을 받으며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며칠 뒤 의사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김정우 씨, 기적이에요. 이렇게 많이 좋아지다니. 지켜보면서 통원 치료합시다. 퇴원하셔도 됩니다.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의 퇴원과 함께 우리는 준비했던 근교에 공기 좋고 작은 텃밭이 있는 작은 주택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정우야, 우리 새 출발하자. 엄마가 널 지킬 거야. 다 잊고 힘내자. 정우는 새 집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점점 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며칠 뒤 며느리는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그녀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고객님, 확인 결과 김정우님의 보험 수익자는 김정숙 씨로 변경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이름이었는데 수익자가 시어머니라고요?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남자친구인 민호에게 달려갔습니다. 큰일 났어. 정우 씨 보험금 시어머니 명의로 바뀌었어. 그럼 돈은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가 그동안 모은 돈이 얼마더라? 이게 다야? 이걸로 가게 창업하기로 한 거 어떻게 하냐?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네가 이제 무슨 돈이 있어? 네 남편이 죽어야 돈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아파트도 팔 수 있다더니 그마저도 시어머니 명의로 바뀌었잖아. 민호 오빠, 제발. 나 버리지 마. 너랑 엮이면 나도 끝나. 잘 살아봐. 문이 닫히고 며느리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민호가 도망간 후 회사에서도 잘리고 생활고에 시달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갔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현재 고객님 명의로 2건의 대출이 이미 등록되어 있고 연체 상태라 더 이상 대출이 어렵습니다. 대출이라니요? 저는 대출한 적이 없어요. 2달 전에 모바일로 직접 대출 받으신 걸로 나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피가 싹 빠진 것처럼 창백해졌습니다. 민호가 그녀의 신분증으로 대출을 받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지혜 씨, 박민호 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강지혜 씨 명의로 허위 대출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니에요. 박민호가 날 속였어요. 그 남자가 제 신분증을 훔쳐갔어요. 하지만 서류에 서명하신 분은 강지혜 씨 본인으로 확인되는데요. 더 자세한 확인을 위해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며느리는 조사를 받으며 점점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바라던 새로운 출발은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허름한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론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텅 빈 지갑을 쥐고 있었습니다. 어떡해.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어떡하지? 민호가 가져간 돈과 신분증, 그가 남긴 빚까지. 며느리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들과 나는 새로운 집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건강을 되찾았고 나는 매일 아침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가꾸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다니? 이게 다 엄마 덕분이야. 정우야, 잘 버텨줘서 고마워. 너만 건강하면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햇살이 창가로 들어오고 내 마음엔 더 이상 불안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 희망으로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지혜야, 네가 무슨 염치로 나에게 도움을 바라는 거니? 잘못했어요. 내 아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을 때 넌 한 번을 안 왔지. 그리고 모르는 남자랑 길바닥에서 하하호호 웃고 있었지. 네가 한 일을 잊은 거야? 어머니,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한 번만.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넌 내 아들을 버렸고 돈을 노렸지. 너의 추잡한 욕심이 널 이렇게 만든 거야. 죗값을 받도록 해.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지혜야,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네가 그토록 원했던 돈은 네 손에 없고 네가 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널 찾지 않는다. 이제 끊자.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아들과 나는 매일 아침 햇살 아래에서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아들은 어깨를 활짝 펴고 웃으며 걸었고 나는 그런 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저기 봐. 저 구름 모양이 참 예쁘지 않아? 그러게, 네가 이렇게 밝게 웃으니 하늘도 더 맑아 보인다. 아들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졌고 나는 매일 감사했습니다. 저녁이면 아들과 함께 마주 앉아 밥을 먹고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어. 정우야, 넌 강한 아이야. 우린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지혜는 홀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낡았고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발길을 옮길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돈과 신분증을 챙겨 도망갔고 며느리는 그가 남긴 빚더미 속에서 허덕였습니다.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오고 경찰서에서는 계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며느리는 이제 누구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손에는 찢어진 비닐봉지를 들고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워 돈을 모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을 지킬 때 오는 거란다. 사람을 버리면 결국 사람에게 버려질 뿐이야. 돈을 위해 사랑을 버린 며느리의 결말은 그녀의 욕심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사랑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결국 사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만든 그늘 속에서 그녀는 진짜 소중했던 것들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족은 희생과 사랑으로 지켜질 때 비로소 그 가치는 빛을 발합니다. 병상에서 아들의 손을 잡아주던 어머니,
그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지친 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준 사랑.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그것이 가족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을 위해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욕심을 위해 사랑을 버릴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이 진짜로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나눠봤던 김정숙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진실된 이야기, 인생의 교훈을 함께 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